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둡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우고요. 방정식을 풀어 x의 값을 구해서 구한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확인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우리가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볼게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미지수 x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확인하는 순서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과일 바구니에 총 36개의 과일이 들어있고 그 바구니에는 사과와 포도만 있다. 사과가 포도보다 6개 많다고 할 때 포도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물어보는 게 이 포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포도의 개수를 x라고 뒀습니다. 그럼 사과는 6개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해준 게 36개니까 우리가 풀어서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6개가 다 많으니까 21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서 확인까지 해보면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수에 대한 문제, 어떤 수를 x로 놓는다. 그래서 어떤 수를 x라고 둔다라고 하면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를 x라고 두면 그 다음 건 x 더하기 1이라고 둬도 되고 x를 이렇게 두고 그 전항을 x 빼기 1이라고 둬도 우리가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시죠?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했을 때는 x 빼기 1, x 더하기 1이라고 둬서 풀어도 되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둬도 되겠죠. 짝수일 때는요, 아니면 홀수일 때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짝수일 때는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2라고 두면 여기는 4라고 둘 수가 있기 때문에 x라고 두면 x 더하기 2라고 우리가 둔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면 x 빼기 2, 보통 x 더하기 2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기도 합니다.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리수에 대한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의 자연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1이다 하면 얘를 어떻게 써도 되는 거죠? 10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쓴다?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차 방정식이 여러가지 활용 문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 a 퍼센테이지라고 우리가 주어주면 100분의 a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즉 퍼센테이지는 기준이 100이 기준입니다. 증가는 양의 부호, 감소는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우리가 세우고요. x가 a% 증가할 때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어떤 x에 대해서 100분의 a를 우리가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트를 갔는데 물건이 갑자기 30%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이었어요. 그럼 10,000원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더하기 10,000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100분의 30을 이렇게 곱한 거를 어떻게 하자?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이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13,000원 이렇게 나온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구나. 여기 주어져 있죠? 원래의 양이 x라고 하면 x라고 쓰고 증가양, 그쵸? 증가하는 양이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통 또 어떻게 쓰냐면요. 공통으로 x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00분의 a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얘를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50% 할인했어요. 그럼 10,000원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5,000원인 거 알겠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10,000원 이렇게 우리가 쓰고 맞습니까? 빼기 10,000원에 대해서 50%니까 100분의 50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 약분해주면 10,000원 빼기 5,000원이 돼서 5,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쓴다? x라고 쓰고 1 빼기 100분의 b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정가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정가, 원가 이렇게 있죠. 이 원가라는 것은 공장 가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가라는 건 마트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공장에 물건 만드시는 분들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우리가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다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마트에서 우리가 팔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어야 정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트 가격,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그쵸? 즉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마트에 판매 가격이 있으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도 이익이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 판매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정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퍼센테이지만큼 할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가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막 무턱대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면서 해결해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말뜻은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각자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한 다음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요. 여기 맨 밑에 예를 들어 전체 일의 양이 1인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5일을 걸린대요. 그쵸? 그러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그쵸? 5분의 1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 일의 양이 1이 기준이니까 우리가 하루씩 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즉 1을 우리가 5등분 시키는 거니까 하루 일의 양은 5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일율은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하느냐인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시간분의 일의 양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다시 일율은 뭐다?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하느냐. 그쵸? 그럼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분의 일의 양. 그런데 이 일의 양을 보통 얼마로 잡느냐면 이 일의 양을 숫자 1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일률은 시간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의 양 5분의 1이 일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일률에다가 시간을 볼게요. 일률 곱하기 시간은 1의 양이 돼야 되겠죠. 일률 5분의 1에다가 시간 5일을 곱하면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은 할 수가 있다. 근데 먼저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자. 이해되시죠? 여기 설명 볼게요.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일 때 학생 수가 5% 증가한 경우와 2%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5% 증가했으니까 200에다 100분의 5를 우리가 곱해서 10명, 그래서 210명. 2% 감소했으니까 우리가 200에서 4를 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원가가 X인 물건에 A%의 이익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다음같이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죠. 어떤 수의 2배에서 11을 더한 수는 맞습니까? 그 어떤 수를 우리가 미지수 X라고 두죠. 그래서 2배에서 11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5배보다 4만큼 어떻게 됩니까? 작다. 맞습니까? 그래서 3x는 어떻게 되죠? 15가 될 거고 x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차는 30세이고 그리고 15년 뒤에 어머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한다.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자. 그럼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두면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빼기 3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15년 뒤에 어머니의 나이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년을 우리가 먹었으니까 x 더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고 아들도 나이를 동일하게 먹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x 빼기 30에다가 15를 더하면 x 빼기 15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럼 x 더하기 15는 x 빼기 15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럼 x 더하기 15는 2x 빼기 30이 되겠고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45가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어머니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현재를 우리가 x라고 넣었기 때문에 몇 살이다? 45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문제,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72일 때 가장 작은 짝수를 구하여라. 그럼 가장 작은 걸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개를 합쳐주면 3x 더하기 6이 될 거고 얘가 얼마다? 70이다. 그럼 3x는 얼마입니까? 66이 돼서 x는 얼마다? 20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짝수는 22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배보다 이만큼 크다고 할 때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맞습니까?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6이랑 어떤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죠? 60 더하기 x라고 쓰고요. 맞습니까?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5배.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과 x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6 더하기 x라고 쓰고 여기다가 5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어떻습니까? 서로 같아야 되죠. 즉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풀면 60 더하기 x는 30 더하기 5x 더하기 2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28은 4x이므로 x가 나왔다. 얼마다? 7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67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정답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현재 형의 예금액은 10,000원, 동생은 18,000원. 앞으로 형은 매달 1,000원씩, 동생은 3,000원씩 예금을 한다. 몇 개월 후면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형 10,000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형은 매달 1,000원씩 이렇게 가서 우리가 x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동생은 18,000원 이렇게 있고요. 매달 3,000원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배 한 거랑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하면 20,000원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000x가 18,000 더하기 3000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000원은 1000x가 되기 때문에 몇 달 뒤입니까? 우리가 2달 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소와 닭을 합치면 24마리를 키우고 있다. 소와 닭의 다리수의 합이 60개일 때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닭은 몇 마리인지 구하여라. 그러면 닭을 x라고 쓰고요. 소는 24 빼기 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소와 닭의 다리수라고 했죠. 그러면 닭의 다리수는 몇 개입니까? 2개니까 2x. 소는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우리가 곱해서 합친 게 얼마다? 60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2x 더하기 96 빼기 4x가 60이므로 맞습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6이 나오고, 그래서 x가 얼마다? 18이다. 그래서 닭은 18마리, 소는 6마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둘레의 길이가 42이고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의 비가 2대1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게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고요.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긴 몇 x가 됩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개, 2x도 2개. 그래서 총 몇 x? 6x가 얼마다? 40이다. 그럼 x가 나왔네요. 얼마죠? 7이죠. 그럼 여기는 14고 여기는 얼마죠? 7이죠. 따라서 넓이는 얼마입니까? 98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8권씩 주면 3권이 남고 9권씩 주면 2권이 부족할 때 학생의 수와 공책의 수를 우리가 구하여라. 맞죠? 그럼 학생의 수를 우리가 x라고 해버리면 8x 더하기
3을 해야 공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권씩을 주면 2권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이 같다라고 두면 식을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옵니까? 5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학생의 수는 몇 명이죠? 5명이고요. 공책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4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학생 수 5명, 공책은 43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10명 증가, 여학생은 2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일 때 작년의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럼 작년의 여학생을 x, 남학생을 500 빼기 x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어떤 중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10명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0% 감소하였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죠? 우리가 남학생을 예라고 했는데 10명 증가했고 맞습니까? 그리고 x, 여학생 수는 20%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럼 1 빼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00분의 20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럼 전체적인 것은 500이었죠. 10% 감소했기 때문에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10 빼기 x고요. 더하기 얘는 100분의 80이니까 5분의 4 5분의 4x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90 즉 1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450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넘겨서 풀면 60은 얼마가 되죠? 5분의 1 x가 되고 따라서 x가 얼마다? 30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옷의 원가에 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이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이 옷의 원가를 구하여라. 그럼 원가를 우리가 x라고 두죠. 그럼 우리가 x라고 뒀을 때 5%의 이익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100분의 5 이렇게 우리가 써서 얘가 뭐가 된다? 정가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다? 정가다. 그런데 이제 정가 얘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2,000원을 할인하여 우리가 판매를 하였더니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쵸? 그럼 원가 x에다가 더하기 얼마 해주는 거죠? 50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풀어주면 우리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00분의 5x 빼기 마이너스 2,000원이 x 더하기 500 이렇게 우리가 될 거고요. 약분하고 100분의 5x가 얼마가 된다? 2,500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약분하니까 다시 20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50000 그래서 얼마다? 5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이 문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건 알겠고요. 그쵸? 정가에다가 2,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500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가 플러스 500원이 우리가 돼야지만 이 식과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플러스 이익금을 해서 식을 세워주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민수는 8시간, 지훈이는 12시간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민수와 지훈이 함께 3시간 동안 하다가 지훈이는 쉬고 나머진 민수가 혼자 일을 하여 마쳤다고 할 때 민수가 혼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우리가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얘를 x라고 두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수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 맞습니까? 지훈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게 일률이었죠. 일률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분의 1의 양. 근데 1의 양은 얼마라고 둔다? 1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률이 8분의 1과 12분의 1로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가 이제 1을 완성하는 걸 구할 거니까 이 1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죠. 일률 곱하기 어떻게 해요? 시간.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와 지훈이가 함께 일한다. 그럼 8분의 1과 12분의 1, 이 인류를
함께 일하는 거니까 더한 다음에 그게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3시간이죠. 그쵸? 그래서 일률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훈이는 쉬고 민수가 혼자 일합니다. 그럼 8분의 1씩 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걔를 x라고 쓰고 그럼 1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24분의 5가 될 거고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1x는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약분하니까 8이 되고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3시간 이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식이 주어졌을 때 해결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두고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풀고 확인하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는 문제 1번, 활용하는 거 2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결해 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 그런데 이 문제 할 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가 살짝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원가 정가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률과 관련된 문제, 이 세 문제가 특히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